지난번 선생님 얘기 듣고 좀 뭔가 뭐 현실적으로 막 나아지고 이런 건 아닌데 마음이 네.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려는 아이들이 꽤 많았나 봐요. 뭐 도움되었다. 그래도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고 또 사연들도 꽤 왔어요. 아,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초등 2학년 엄마입니다. 승부에 너무 집착하는 딸아이가 걱정입니다. 집에서도 언니에게 무조건 이기려고 하다가 자꾸 싸움이 생기고 결국 언니가 울어야 끝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아이가 집에서도 언니와 계속 싸우고 나중에 학교에 가서도 친구들과도 지금 불화한다는 내용인데 2학년이면 잘만 하면 싸움이 막 빨리 없어질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하네요, 사실. 그런가요? 네, 고학년 가기 전에 해야 되니까. 언니에게 무조건 이기려고 한다. 즉 언니에게 덤비는 게 문제입니다. 이 아이가 승부욕이 가지고 있으면 그걸 드러낼 대상이 어릴 때는 형제밖에 없었거든요. 이럴 때는 사실 이 아이보다도 언니를 더 신경 써야 됩니다. 걔가 동생한테 치이는 거거든요. 뭔가 이 아이가 언니를 우습게 안다는 겁니다. 왜 이 아이는 언니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제 생각에는 엄마가 아마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아마 어릴 때부터 싸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는 한 번도 동생한테 제대로 이긴 적이 없었을 거예요. 언니가 승부욕이 만약에 똑같이 있었다고 해도 언니는 태어나서 몇 살 동생이 태어날 때까지는 싸울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이 상태가 너무 좋게 최적화되어 있는 동생이 태어나서 자기한테 덤비니까 얘는 자기가 동생을 혼내서 서열을 만들어서 동생을 자기의 그 부하처럼 뭐 돌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어떤 의리가 생기는 그런 구조로 만들 기회를 잃어버리고 계속 동생한테 당하고 울면서 그걸 동생한테 풀지 못하고 엄마한테 했겠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계속 언니가 동생을 다루지 못하고 계속 우니까 언니를 나무라겠죠. 네가 언니인데 야, 네가 언니인데. 그리고 결국 뭐 똑같이 잘못해서 엄마한테 야단맞는데 훈계는 계속 나한테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꼭 동생하고 어떤 그 언니가 싸울 때 왜 언니한테 야단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린애가 더 약자같이 느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언니는 말을 더 잘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엄마한테 동생만 좋아한다고 따지면 엄마가 나를 미워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는 동생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뭔가 엄마가 언니한테 말을 더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언니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얘네들은. 동생 입장에서는. 네. 이 상황이 계속되면 나중에 얘네가 어른이 되어서도 이렇게 자매가 사이가 좋은 자매가 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언니 입장에서는 동생한테 피해받은 게 너무 많아요. 형제들이 싸우면 우리는 판사가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얘네들은 판사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확한 판사가 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 속마음을 모르잖아. 그럼 너네가 싸우기도 하고 가끔 너네가 사이좋을 때도 있지 않겠니? 엄마는 너네랑 사는 게 좋아. 이런 메시지 계속 보내주면 아이들 입장에서 싸워봐야 나한테 이익 남는 것도 없고 결국 뭐 내가 울거나 아니면 뭐 언니가 울어야 되는데 에이 싸우지 말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서히 언니한테 마음을 열면서 양보를 하게 되는 거죠. 보통 그 단계가 이제 5세, 6세 사이에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마가 판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엄마가 딱 보면 압니다. 싸우는데 누가 더 서럽게 우는지 보면 압니다. 그 아이를 시간 될 때 따로 데려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야 엄마 정말 고민해서 힘들어 죽겠다. 이 동생 왜 그러니? 얘는 이렇게 언니한테 파락파락 대더니 마음이 다 풀어지겠는데요. 그럼 언니는 보니까 자기는 야단 맞았는데 엄마가 보니까 엄마는 확실히 자기 편인데 자기가 생각해 동생이 참 빡하거든. 그러면 아 그래 내가 봐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며칠 만에도 반응이 바로 옵니다. 그렇게 해서 언니와 싸움을 좀 덜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면 대체로 이제 뭐 보통은 일단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언니가 먼저 돈을 벌게 되잖아요. 네. 제 경우 보니까 큰 아이가 돈을 버니까 바로 그 서열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초등 5학년 학부모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자꾸 싸워 담임 선생님께 연락이 자꾸 오네요. 쉬는 시간 친구들과도 자꾸 부딪히고 때때로 폭력까지 오고 가는 문제로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이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담임 선생님이 친구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을 어지간해서는 안 합니다. 부모님들한테. 그래요? 말할 정도면 아주 심각한. 네, 말할 정도면 아마 아주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사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해서 이익될 게 별로 없어요. 정말로 교사가 좋아지려고 하다가도 교사가 그런 말을 하면 왠지 싫어하고 싶어져요. 또 그렇다고 또 교사 말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게 사실 선생님이 말한 그 친구들과 문제가 생긴다는 건 엄마도 이미 충분히 봤을 거예요. 그런 고민이 있던 자의 담임한테까지 말을 들을 정도면 너무 많이 묵혀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아이들이 싸움이 되는 그 행동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비열한 행동이에요.
상대를 아주 모욕적이고 뭐 놀리고 비하하면서 체육 시간에 그런 줄넘기를 못했으면 다리도 짧은데 이렇게 인격적으로 굉장히, 무시하는 비열한 거예요. 비열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 비열함에 대한 그 죄책감의 정도가 되게 낮아요.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는 말 한마디로 상대를 확 KO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그 심한 그 킬링 포인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손쉽게 이길 수 있는. 네. 그럼 이 아이들은 점점 어느 정도 어떻게 싸우냐면 교사가 없는 데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싸움의 과정을 보면 처음에 이제 내 마음에 거스르는 어떤 상대의 행동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불쾌감을 표시하고 그럼 나는 그 상대의 비난, 그 불쾌감을 내가 상쇄하면서 상대에게 하나 더, 한 방 더 먹여야 되니까 더 센 말을 합니다. 초등학교 때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던 애들은 중고등학교 가서 반드시 일을 저지릅니다. 그 뒷감당을 부모님이 하죠.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그때는 아직 근거 없는 이 자신감, 이 근자감에 똘똘 뭉친 아이들이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네. 근데 그 아이가 좀 더 어렸을 때 몇 년 전에 또는 더 내려가서 2학년 때 어떤 브레이크가 딱 잡혔다면 뒷감당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해봤다면 거기까지 안 갑니다. 선생님 그 심각성은 좀 느끼겠는데 이제 혼내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혼을 냈지만 아이는 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너 그러지 마. 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이미 엄마가 답을 정해놓고 엄마 안 그럴게. 그럼 상황이 금방 끝나잖아. 주로 주변 아이들과 싸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야단을 많이 맞기 때문에 내성이라는 게 좀 생겨서 엄마가 어느 정도 자기한테 세게 말하지 않으면 엄마 말을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에는 아이가 무섭다고 엄마가 아이에게 손을 들어요 이렇게. 제가 어떻게 못하니까 학교에 보낸 거잖아요. 학교에서 좀 해주세요. 이런 엄마들도 계세요. 6학년 정도 되면 아이가 뭐 등치를 펴지고 엄마한테 막 욕도 막 하고 이런 아이도 있거든요. 우리 아이도 혹시 이런 생각을 다 막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이런 그러니까 승부에 너무 집착해서 폭력성이 드러나는 경우에 어떤 그러니까 예시?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경우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쉬는 시간에 이제 아이가 지나가다가 툭 쳤어요. 미안. 근데 야 왜 쳐? 아이씨. 이러면 이제 야 미안하다 그랬잖아. 꺼져. 이 찌질아. 이렇게 보통 이제 애들이 그러거든요. 모든 아이들이 다 자기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불러서 얘기하거든요. 왜 싸웠어? 너 왜 때렸어?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 상대의 반격을 의식해서 자기가 억울한 것을 적당히 순화해서 나름대로 선생님이 원하는 상황, 화해하는 상황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가요. 그래서 그럼 뭐 선생님 생각이 별거 아니네. 그럼 뭐 다음에 또 싸울 거야? 아니요. 그럼 화해할 수 있겠어? 네. 화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교사한테 약속을 하는데도 눈빛이 안 좋거나 교사가 보면 알거든요. 그럴 때 교사가 엄마한테 얘기하거든요. 얘가 좀 친구 때문에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그러면 아이한테 상담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근데 가면 이제 부모님들이 한두 번 가다가 잘 끝까지 안 가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 이유는 그 심리 상담소 전문가를 만나거나 소아정신과 의사를 만나면 그분들이 부모님을 야단치거든요. 사실 부모님이 일부러 아이한테 싸우고 시키는 부모님은 없잖아요. 저 아이가 승부가 강한데 마침 그 아이 주변에서 저 아이가 싸움을 계속 할 수 있게끔 누군가가 만들어준 거예요. 교사가 충분히 덜 말렸거나 덜 야단을 쳤거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런 친구 관계 때문에 폭력성이 보인다. 너무 자주 싸워서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심각하게 여겨야 된다. 물론 이제 학년 말에 선생님들이 이제 서로 잘 안 맞는 다투는 아이들을 다 이렇게 골고루 쪼개놓긴 하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면 교실에서의 물리적인 이제 보호고 뭐 학교 바깥하고는 똑같잖아요. 그 학원 다니는 거고. 특히 싸우는 애들은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별로 져보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싸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겨루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얘네들은. 또 애들 크면서 다 그런 거 아니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사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죠. 또 그 피해를 받은 그 부모님은 정말 잠을 못 잡니다. 형제가 아닌 다른 사람, 예를 들면 뭐 사촌이라든지 또는 뭐 이웃이라든지 이렇게 싸움의 범위가 넓어지면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사연 이분의 경우 또는 이분과 매우 비슷하신 경우는 거기 댓글에 따로 이제 주시면 제가 지금은 이제 이 방송에서 길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전화를 따로 드려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저에게 뭐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연락처를 교환해서 따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특히 제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상담할 때 이런 말씀드리면 부모님들께서 대부분 다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떤 전문기관에 좀 의뢰를 해서 아이를 그러니까 치료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께서 표정이 좀 달라집니다. 내가 힘에 붙인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전문가를 찾아야 됩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럴 땐 이제 어지간한 학교에는 모든 학교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지간한 학교에는 위클래스 선생님이 상담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위클래스 그 교육청에 전화해서 바로 연결하면 거기서 상담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들이다 보니까 저도 점점 옛날 제자들 생각도 나고 얘네들을 제가 좀 더 어떻게 잘했으면 얘네가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막 무서운 얘기까지 막 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부모님께서도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가볍게 보아서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구나 이런 걸 배웠던 것 같고요. 사실 뭐 부모님도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 그 자녀의 학교 생활, 그다음 교육 문제들은 이렇게 무엇이든 물어보셈 아래 댓글이나 링크에 남겨주시면 또 열심히 선생님들께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학교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